안녕하세요. 맥케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장중에 이스라엘 보복 공격 악재로 이제 시장의 변동이 좀 커진 상태에서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카우로 지금 펜트라 급부상 기사가 아침에 좀 나왔는데요. 2분기부터 매출 본격화 소식입니다. 주가는 장중 17만 5,400원대 고가 찍고 지금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고요. 최근에 이제 매크로 변수의 뭐 금리라든지 환율, 유가, 물가,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제 상존하는 4월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장중에 이 10시 반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란 뭐 공격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도 좀 빠졌고, 국내 증시에서는 유가 관련주 포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연동되는 테마가 이제 급등하면서 시장 하락이 좀 나왔다가 좀 밑꼬리가 나오는 형태인데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들 먼저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어제는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매수가, 양매수가 오랜만에 좀 4월달 들어서 들어와서 반등세가 나왔는데, 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다시 또 이제 9원 60전 올랐죠.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초반에는 반등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의 2인자 뭐 3인자 이런 지역 연은 총재들의 이 금리 인하 관련 어떤 기대감들을 매파적인 어떤 분위기로 좀 바꾸면서 다우지수도 이제 상승폭을 좀 줄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5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1.66까지 이제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증시는 이제 출발은 이제 보합권에 출발했다가 10시 반 이후로 이제 속보가 이제 전해지면서 급락으로 좀 갔다가 지금은 좀 낙폭은 좀 줄인 어떤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 1조 4천억대, 그 다음에 현물에서 이제 거래소 코스닥에서 8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죠.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대부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양시장에서 1조 3천억 넘게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 중반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73으로 밑꼬리 형태를 만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41선 지수 형태를 보시게 되면 밑꼬리가 지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락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와 전 반대입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한 3배 이상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대부분 종목이 지금 빠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 형태를 보시게 되면 밑꼬리가 제법 큽니다. 이 어떤 부분들이 10시 반부터 11시 뭐 1시간 계속 이제 속보가 나와서 2553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2500 후반까지 이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20선까지 밀렸다가 아침에 이제 그 흐름대 위치까지 지금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장중에 이제 들려지는 속보에서 이게 빠지는 것들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 뭐 1시간 이후에 어떤 반등이 좀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제 그 흐름으로 지금 밑꼬리 형태로 지금 흐름이 나고 있죠. 장중에 이제 삼성전자도 뭐 한 4%,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6% 넘게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이제 밑꼬리 형태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하단,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LNF가 지금 양봉이고,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수 스페셜티,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이 이제 양봉 흐름이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HLB가 지금 이제 플라스콘, 그 다음에 레오캠 바이오가 이름이 이제 리가캠 바이오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여기가 지금 2% 흐름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양봉을 내면서 월선에 좀 올려놨는데 이걸 뭐 아침에 갭다운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지금 내려놓는 흐름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갭다운 나오고 장중에 17만 1000원대까지 졌죠. 그 다음에 뭐 고가는 아침에 이제 고가가 17만 5,400원이죠. 그래서 5일선 저항을 오히려 이제 받으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제 밑꼬리 형태 지지 흐름은 나와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이제 계속 연기금 쪽은 이제 오늘도 좀 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들어오는 어떤 부분인데, 자사주 이제 신청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도 이제 5만주 신청 관련 체결은 이제 19,000주대 정도 흐름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만원 밑단에서 한층 좀 다운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지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강한 흐름은 여전히 이제 수급상이든 시장 상황으로 좀 계속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9만원대 이제 밑단에까지 내려와서 4월달 들어서는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빠져서 지금 월봉을 보면 작년 이제 10월달에 이제 5만원권에서 이번 1월달에 13만원으로 한 넉 달 정도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10만원권 밑단으로 결국 주총 이후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리스크가 이제 나오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계속 이제 하락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제 17만 1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장중에 고가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지금 17만원 초중반 정도에서 지금 가격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뭐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 드리면,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어제는 이제 프로그램 외국인 기관 일단 가장 좋은 어떤 수급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죠. 그 다음에 이제 창구별로 보시게 되면 신한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매도 쪽에서 여전히 이제 매도세가 있는 상태에서 뭐 거래량도 그렇게 강한 편 아니죠. 그래서 지금 5일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가격 형성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시장 영향을 오늘 전반적으로 좀 더 받는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뉴스웨이에서 이제 셀트리온 그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제 내용인데요. 자, 올해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뭐 진펜트라죠. 유플라이마하고 이제 베거젤마 새로운 신약과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새로운 어떤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올해 내년 실적단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도 출시 초기에 이제 가격이 좋은 편이고, 이제 지나고 나면 가격을 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는 한 3배, 4배 가격이 높은 신약이기 때문에 매출단과 수익성에서 뭐 가장 중요한 어떤 하드캐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보시게 되면 SC 제형 관련되는 부분은 이 프리필드 이제 팬 형태가 있고요. 여기 이제 편행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필드 형태로 시린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펜트라가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정맥주사 제제는 병원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이게 보통은 이제 그 냉동 건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식염수 같은 데다가 녹여가지고 주사하게 넣어서 해야 되니까 전문제 치료진을 동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IV 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투약 편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시장 장악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개발을 해서 FDA 허가를 받은 게 199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TNF 알파 억제제로 엠브렐, 레미케이드, 그 다음에 그 휴미라, 요렇게 이제 98년도부터 이제 엠브레일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미케이드, 그 다음에 이제 뭐 휴미라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2024년이니까 26년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 요 말입니다. 98년도에 이제 출시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레미케이드 계열의 인플렉시마, 요거는 이제 성분명이고요, 제품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바이오 약품은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과도한, 그러니까 TNF 알파가 이제 과도하게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블락킹하는 항체 치료제로 나온 게 레미케이드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형태로 개발해서 국내에서 2012년, 유럽에서는 2013년, 미국에서도 2016년도에 허가받아가지고 2017년도부터는 유럽에서는 오리지널을 제꼈습니다. 이제 램시마가. 그리고 램시마 이 IV 제형의 다음에 이제 S 제형 관련된 부분에서 유럽에서는 바이오베터로 출시가 되었고, 미국 쪽에서 이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은 신약으로 작년도 10월달에 이제 FDA 허가를 받고 이제 3월달에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전체 이제 인플렉시망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휴미라와 지금 맞설 수 있는 부분으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티리온은 인플렉시망 계열의 바이오시밀러의 필요성과 사업성을 인지해서 램시마 개발을 2008년도부터 하면서 이제 몇 년 동안 해서 이제 성공을 한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플렉시맘 계열의 바이오 약품은 정맥 주사 형태입니다. 나머지 이제 엠브렐이나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IV 제형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존슨앤존슨의 얀센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에 실패를 한 사례죠. 그러니까 미국 같이 의료보험 문제라든지 병원의 어떤 접근성, 그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비용, 비용적인 부분들, 편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SC형에 대한 어떤 니드가 있는 상태였는데,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개발해서 실패를 했던 사례인데, 오히려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인 셀티리온이 이제 개발에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셀티리온이 피하 주사 방식의 인플렉시맘 계열의 진펜트라 개발에 이제 성공을 했고, 유럽에서는 바이오베타, 이제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작년 10월달에 허가를 받아서 3월달에 이제 출시 이후에 지금 빠르게 이제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들도 되었기 때문에요. 올해 전체적으로 한 6,500억대, 그 다음에 이제 진펜트라가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는 부분을 주로 타겟하고 있는 여기만 한 12조고요. 전체 시장은 62조입니다. 그래서 휴미라의 어떤 마상대로 진펜트라의 부상과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올해 내년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뭐 크게 이렇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1월달 이후에 지금 3개월 정도 옆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여전히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종가 관리는 어느 정도 이제 밑꼬리가 좀 나오면서 5일선 윗단으로 좀 해주는지 여부를 좀 살펴야 되겠고요. 이 18만원 밑단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들어올리는 흐름이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지는지 여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